제가 긴급하게 좀 차수를 좀 끊고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요거 저장되어 있는 많은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요. 그 코드들을 제가 좀 다 편집을 미리 해놨습니다. 어차피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굳이 이거를 복사하고 여기서 또 편집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그런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차수를 나눠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뜬금없는 데서 좀 차수를 나누긴 했죠. 그래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사실은 이를 하나로 붙여가지고 영상 올려도 되는데 굳이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편집을 저번에도 제가 어, 대면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까 좀 편집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분리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PT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그 PPT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음, 따로 여기에 준비해 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치는 거니까요. 다 꼭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보시면서 요걸로 코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이 이제, resham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행렬의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건 1차 원배열이 있던 행렬들을 요거 두 줄만 제가 실행시키는 걸로 어, Alt Shift F 2번을 누르면 요 두 줄이 실행된다 했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두 줄을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rray라는 명령어는 1차원 배열을 만드는 어떤 배열을 이제 초기화시켜주는 명령어로 1차원 배열을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 ARR 1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RR 2를 눌러보면 어레이가 2차원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리쉐임 명령을 통해서 어, 그 어레이를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레인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파이썬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뭐 한 줄에서도 이제 많은 코딩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두 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딩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뮤시인 명령으로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줄에서도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얘를 어레이를 통해서 요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점 찍고 얘가 또 명령어를 통하면 아까 위에서 배운 그래서 얘는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요 두 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ARR3, ARR 4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1차원 배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4라는 거죠. 요 지금 어레이 명령이랑은 살짝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ARR1이랑 ARR3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살짝 달라요. 왜냐면 얘는 중괄호가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왜 이게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얘는 정말로 그 벡터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차원 수를 얘기할 때 벡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애고 얘는 보기에는 1차원 별같이 보이지만 대괄호가 두 개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1 곱하기 4라는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랑은 엄연히 매트리스가 좀 다릅니다. 대괄호가 두 개가 있고 한 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어, 얘는 이렇게 어레이 명령어를 통해서 값이 생성되면서 바로 리쉐임을 통해서 1 곱하기 4의 그 행렬을 가지는 걸 변경했고 얘는 요거 같은 경우는 ARR 도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행렬을 가지는 걸로 해놨고요. 요거를 concatel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네, concatel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것도 한번 바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위에 요게 없네요. 요 세 개를 바로 실행시켜보면 ARR3를 해보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이 있었고요. ARR 4를 해보면 2차원 배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이제 합쳐진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행이든 열이든 어쨌든 축이 같아야지 합쳐지겠죠. 뭐 계단식으로 합쳐지진 않겠죠. 네. 얘가 뭐 1 곱하기 2였는데 여기 2 곱하기 4에다가 합칠 수 없겠죠. 예, 그런 식으로 코드 이거 같은 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PT에서 보듯이 스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어, 행렬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린트 함수는 PPT에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이렇게 축으로 잘리는 거, 여기 이제 뭐 요거 컨트롤 눌러서 아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축에 대해서 이제 값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잠깐 코드로 가가지고 컨트롤 눌러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디폴트 인자들이 있어요. 요거를 만약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세로축이든 가로축이든 어떤 배열의 축으로도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디폴트로 합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PPT로 넘어와서 요 부분인데, 요거는 스플릿 함수로 이제 배열을 자르는데, 뭐 여기 이제 인자 이거는 배열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만약에 2 곱하기 4라는 이런 배열이 존재한다고 하면 자를 위치를 정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 열로 자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르겠다는 건데, 열로 자를 때 어디 위치를 자를 거냐에 대한 거를 요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인덱스로 0번이고 1번이고 2번, 2번을 기준으로 여기 3번이 되겠죠. 2번을 기준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1이 되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자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2가 되냐? 그 다음에 어, 또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에서 특이한 거는 어떤 결과가 리턴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리턴형을 갖습니다. 이런 리턴형은 어, 자유도가 엄청 높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그 전에도 배웠듯이 어떤 뭐 인자도 이런 거에 제약을 두지 않고 어, 자를 수 있는, 그리고 리턴형도 여러 개를 리턴 받을 수 있는, 뭐 이게 지금 두 개짜리를 리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들어와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를 만약에 실행을 시켜보면 ARR 6번은 요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레프트를 실행하면 여기까지, 여기 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이트를 실행시켜 보면 여기 뒤에 부분이 잘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런, 제가 여기서 타이핑을 하라 그러면 이거 그냥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변경해 보면서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3으로 한번 변경됐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한번 저처럼 테스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잘리고 얘는 2 곱하기 3으로 잘리고 여기 하나가 좀 더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예, 누구는 어떻게 잘리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거 인자값을 바꿔보면서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리고 이런 식으로 잘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리턴형을 가질 수도 있고, 얘의 잘리는 인자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요런 인자값을 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합치기는 자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합치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 두 개를 합칠 때도 쓰긴 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스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거창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드를 쓰기 전에 여기서 좀 제가 보면은 그
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랜덤하게 생성하는 걸 가지고 생성을 하는데 그 랜덤한 값 생성한 걸 가지고 어떤 값의 크기 이상을 가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인덱스 트루랑 펄스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또 원본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어, 여기서 프린트를 하죠. 바로 그러면 랜덤하게 5 곱하기 5짜리 배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10 이상 그러니까 논리 연산을 그냥 바로 해봤죠. 논리 연산에서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버리면 10 이상, 10보다 큰 거와 적은 것들을 구분하는 논리 마스킹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논리 연산 값이 생기고 그 값을 이용해서 이 ARR2라는 인덱스를 이용해가지고 ARR1이라는 배열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true나 false의 true 값들을 제가 그냥 임의로 100으로 바꿔버리는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어, 제가 여기에 이제 주석들을 좀 쳐놨는데 요런 구조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한 줄만 실행시켜 보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음, 얘를 여기다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ARR 1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를 똑같은 결과를 나오는데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짰고 얘는 이렇게 짰지만 여기에 이제 그런 계속 한 줄에다가 뭔가를 계속 코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1 곱하기 25라는 배열을 만들고 루시엠을 통해서 5 곱하기 5를 만든 거고 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랜덤을 만든 건데 여기서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10만 넣어도 되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여기 ARR2가 바로 설정이 돼서 결과가 들어가지는 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런 인터프린트 코드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의 장점이 한 줄을 해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MP의 랜덤에 그 다음에 랜드 인트라는 것에 그 사이즈에 그 중에서도 또 10보다 큰 것들을 논리적으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려보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값이 나왔는지는 모르고 그냥 얘가 랜덤하게 나온 값 중에서 트루펄스를 정해 준 거죠. 결과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줄 한 줄을 계속 늘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음, 그런 값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한 줄 한 줄에다가 여러 개를 그래서 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여러 줄을 분리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분리되지만 이런 것도 한 줄로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안 2안이라고 좀 주석을 쳐놓고 보여드린 거고 거기에 뭐 요 기능까지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요 기능까지도 추가하고 싶으면 요거는 어쨌든 두 개의 배열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능을 넣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예 못 넣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을 좀 이용하면 가능하다지만 지금 뭐 특별히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한 번에 요렇게 여러 줄들을 한 줄로도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그런 장점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방금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파이썬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타이핑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표기해두면 뭐 오름차순 같은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표현 방식인데 이거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올릴 때는 PPT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로 초기화하는 방법.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1 되고 나머지가 여기가 0, 0, 0 이런 식으로 초기화되는 방법을 단위 행렬 이제 바로 그냥 초기화하는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뭐 초기화되는 이런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균등 분배라고 그래가지고 1부터 10까지 값을 뭐 5에 대해서 균등 분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원소 제거 뭐 이렇게 1, 2, 3이 있다 그러면 3이란 이런 배열이 있으면 뭐 2가 하나가 제거돼서 뭐 1, 2, 3만 나오게 만들어주는 균등 중복 제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인덱스 표현 방법은 아,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어차피 이건 장수가 짧기 때문에 빠르게 좀 볼게요. 이렇게 치게 되면 1부터 9까지의 별이 생성이 돼 있죠. 이때 얘를 한번 쳐보면 어, 여기에 요 PPT 설명을 먼저 한번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PPT 설명을 한번 먼저 보면 그 AR라를 A부터 인덱스 A부터 여기 맨 앞에 있는 A부터 B까지를 모두 B까지를 가는데 이때 C의 간격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뭔가 있으면 A가 만약에 1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1이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10이고 그리고 C가 2라면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표현하는데 2의 간격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뭐 1, 3, 5, 7, 9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값도 요 두 개 값도 안 넣고 얘 두 개 값도 안 넣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칸 간격으로 표현하겠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1부터의 간격부터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방금이랑은 다르죠. 1부터의 간격부터 2까지 실행시켰대. 요 중간값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를 2의 간격으로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옆방향 이거는 뭐 어떤 오름 차순이 있다 그러면 어, 내림 차순으로 변경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 방법으로 해가지고 3부터 내림차순으로 역순으로 내리겠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어떤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뭐 포문이나 쓸 때 이런 방법도 써가지고 간격을 두 칸씩 떼어가지고 포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때도 자주저도 그런 방법을 쓰이니까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그 넘파이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넘파이는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의 매트리스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넘파이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CV를 우리가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저는 어차피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아까 이제 똑같이 세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픈 CV가 설치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그 임포트 해가지고 오픈 CV를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 CV는 저한테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오픈 CV를 찾아가지고 네, 여기 있죠. 오픈CV 파이썬이라는 걸 찾아서 인스톨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방법은 원래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어요. 이 pip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pip라는 명령어는 그 CMD 창에서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쓰는 게 기본이긴 한데 pip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을 치게 되면 어떤 버전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어, 파이참에서 쓰시려면 저기서 쓰고 그때 그 우리가 상속을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모두 상속받는다 체크했으면 여기서도 쓸 수 있지만 아예 여기서도 이런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상의 터미널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EMV라는 가상의 이제 파이참이라는 가상의 이제 그런 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만약에 PIP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을 치게 되면요. 여기서도 요 PIP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처럼 그 PPT에 있는 내용을 치셔서 설치를 하셔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특별히 더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파이썬에서 쓰시려면 사실 더 편하게 그냥 윈도우 창에서 클릭만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저랑 같이 실습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CV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들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픈CV를 이제 설치하고 나면 이제 쓸 수 있는 함수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는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rea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픈CV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게 됐고 얘를 쓰게 되면 어,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그 입력된 읽은 이미지를 다시 출력하는 그리고 뭔가 변경을 하게 되면 출력하는 그래서 요 두 가지 명령어는 거의 쌍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을 할 때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이미지를 로드해서 화면에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변경해서 또 화면에 출력해보고 요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요 두 개는 꼭 필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세 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레포트를 하실 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실습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저장을 많이 해보시면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키 입력을 잠깐 잡아두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키 입력을 잡아두는 역할은 화면에 그 파이참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화면에 I am show로 해서 이 저거를 그 윈도우 창을 띄워서 이미지를 출력을 해놨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맨 밑에까지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맨 밑에까지 자동으로 뭐 막는 게 없으면 그냥 내려가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맨 밑으로 내려가면 그 열려있는 윈도우 창이 이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요 윈도우 창이 있더라도 그냥 알아서 이게 그냥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그거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게 내려가다가
하나 잡아주는 기능이 이 웨이팅 키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를 잡아주는 거를 그러니까 맨 프로그램이 맨 종료되는 이 끝 지점에 도착을 하면 프로그램 종료되니까 모든 걸 다 꺼버리니까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종료되지 않게 뭐 와일문으로 뭐 잡아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아예 제공되는 웨이트 키 입력이라는 입력을 통해서 기다리는 키 입력이 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화면의 모든 출력, 내가 파이썬에서 열었던 모든 화면에 있던 것들을 한 번에 닫아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실습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리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 am show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rite를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처음 보는 우리가 함수가 있죠. CVT 컬러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또 있고, 그리고 뭐 I am show라는 거, 그 다음에 waiting key, 그리고 우리가 또 write,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 잡는 거.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인자가 없으니까요. 큰 인자가 또 얘는 그렇게 크게 또 0이라는 거는 그냥 무한으로 대기한다라는 의미니까 키 입력이 되면 그때 이제 꺼진다는 거니까요. 같이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시브를 사용하려 그러면 임포트를 쓰면 되는데 임포트 쓸 때 아까 그 넘파이 같은 경우는 as 해서 MP로 좀 변경을 했어요. MP로 변경을 했었는데 얘는 어떤 책에는 뭐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즈를 쓰는 데도 있어요. 저도 이거 뭐 어떤 코드를 어디서 이제 갖고 오냐에 따라서 이게 써져 있고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좀 분분이 돼 있는데 써져 있다 그러면 에즈 해가지고 CV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CV2에서 CV 숫자 2를 하나 더 줄이는 요 정도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좀 그렇게 크게 뭐 연관성이 막 뭐 되게 많이 코드가 줄어든다지 그건 아니니까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로드하는 건데 이미지 로드하는 임자는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일명인데 여기는 파일명에 사실은 패스도 포함시켜서 써도 됩니다. 패스를 포함시켜서 써도 되지만 만약에 현재 폴더에 있다 그러면 파일명만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 패스를 어떻게 넣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만약에 패스를 여러분들 절대 패스를 한번 여기다가 그냥 한번 넣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C 드라이브 뭐뭐뭐 이렇게 해서도 넣어도 되는데 그냥 그 패스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로드하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컨트롤을 통해서 한번 눌러볼 거예요. 제가 코드를 누른 다음에 그래서 컨트롤을 통해서 눌러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색상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이 제대로 로드가 되면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널 포인트가 아니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넌이라는 게 아니면 이즈 넌이면 뭐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시키는 그런 출력을 해서 종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이라면 로드가 제대로 됐겠죠. 그래서 이미지 베이직에다가 어, IMShow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윈도우 창 이름을 요걸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미지는 요걸로 IMShow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키 입력을 무한대로 대기하겠다. 키 입력이 돼야지 다음 걸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때 넘어갈 때 요 컬러풀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파일로 result1이라는 .png로 저장을 해서 어, 요거를 이렇게 뭐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에는 파일명을 들어가는 거.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 패스를 입력하게 되면 어느 패스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의 이미지로 변경하는 건데 요거는 어디서 써져 있진 않은데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이거는 컬러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인데 어떤 CVT 컬러라는 걸 함수를 통해서 인자 값은 요 이미지를 베이스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의 색상을 뭘로 변경하겠다라는 요것도 한번 컨트롤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그 인자들이 뭐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어떤 거 어떤 색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다룰 거고요. 그래서 BGR을 to
그레이로 변경하겠다라는 거를 여기 내용에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RGB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오픈시브에서 지금 처음 봤는데 BGR이라고 써요. 그쵸? 오픈CV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RGB를 많이 쓰지만 오픈CV는 R하고 B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CV에서는 RGB라는 얘기보다는 BGR로 색상이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우리가 색상을 쓸 때 255, 뭐 인덱스를 쓸 때 되면 255, 0, 0을 쓰게 되면 요 색깔이 RGB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데서는 RGB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25000 쓰게 되면 빨간색으로 저장이 되지만 오픈CV에서는 그게 아니라 얘가 BGR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을 의미하는 거겠죠. BGR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BGR로 들어와 있는 값을 뭐 그레일 영상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함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IMShow 해보면 그레이 영상이 나오고 다시 그리고 키를 입력할 때까지 무제한까지 대기하다가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레이 이미지를 리절트 2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모든 윈도우 창을 닫겠다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가져와 보면 네, 이 코드를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좀 가져올 때 잘못 가져와졌나 봐요. 다 복사가 안 됐나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실행을 시켜보면 코드가 종료됐는데 이미지 파일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미지 어, 네나라는 이미지를 제가 이클립스에다 이클립스 뭐야 이클립스에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네나라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의 여기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뜨죠. 네, 요게 이제 뜨면 네나라는 이미지가 들어온 거고 그러면 같은 패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잘 될 겁니다. 근데 저는 PNG 파일로 갖고 왔기 때문에 PNG로 변경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뜹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뜨고요. 이때 여기서 보듯이 뭔가 키 입력이 있을 때까지 무한대로 대기하게 된다고 됐으니까 키 입력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어, 제가 여기서 키를 하나 스페이스바를 하나 입력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그레이 영상 이미지가 또 떠요. 이때까지는 두 개가 안 닫히죠. 왜 안 닫히냐면 지금 여기에 또 걸려 있는 거죠.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CVT 컬러라는 거를 통해서 그레이 영상을 만들어냈고 그레이 영상을 출력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 있고요. 여기서 제가 키를 한 번 더 입력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어, 다 없어지면서 라이트까지 하고 저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여기에 생겼죠. 이 폴더에 제가 어떤 폴더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폴더에 이미지 두 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본 이미지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오픈시브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어,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내용으로는 마우스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제어인데요. 수업의 진행 상으로는 사실은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걸 좀 먼저 하는 게 맞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넘파이를 수업함으로써 이제 시간이 좀 뺏기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부분들을 그래도 오늘부터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에서 마우스 이벤트라는 제어를 먼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살짝 요거는 바뀌어서 먼저 나왔는데 책에서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이제 어떤 넘파이를 통해서 화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먼저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일단 재미를 위해서 마우스 이벤트를 사용하는 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 마우스 콜백이라는 걸를 통해서 마우스 이벤트 콜백을 지정을 해주면 그 마우스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콜백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 적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 코드들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요 인자 같은 경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 그냥 그런 인자들, 파라미터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뭐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랑은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인트 타입이라든지 왜냐면 파이썬에서는 타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입들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 마우스 콜백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인자를 얘는 세 개를 쓰고 있어요. C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파이썬에서 한번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콜백하는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인자가 들어와 있다. 근데 요 인자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명들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드로 와서 보면, 코드에 와서 보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주석을 좀 달아놓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함수가 되니까 맨 마지막에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CV에 이쪽 넘파이, 넘파이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일정 크기의 배열을 생성해내는 그런 함수에 여기 이제,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이제 512 사이즈에서 그, 3000 배열처럼 해가지고 RGB 값들이 좀 저장될 수 있는 그리고 타입은 uint 파이라는 값으로 저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왜 윈도우를 먼저 설정해 주냐면 어느 윈도우에서 이제 이 키 입력을 받을 거냐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setMouse callback이라는 함수에서는 어떤 윈도우를 지정해 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지정하는 거는 그 윈도우의 이름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네임 윈도우를 정해놓고 그러면 윈도우에 뭐 어떤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 객체에 대한 이름을 여기에 매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떤 콜백으로 갈 거냐, 어떤 함수로 콜백이 될 거냐,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마우스 콜백이라는 이름을 적어주면 여기가 요렇게 오는 콜백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show를 통해서 화면에 어, 넘파이로 만든 저 이미지라는 거를 윈도우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원래는 기존에는 그냥 웨이트 키 입력 하나만 넣고 우리가 멈춰 있었는데 어떤 마우스 이벤트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마우스 이벤트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를 바로바로 화면에 다시 적용하려 그러면 요 IMshow라는 게 계속 좀 빠르게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뭐 1초에 1초에 뭐 30번이 호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30프레임짜리로 영상이 되는 거고, 뭐 1초에 이게 뭐 100번이 된다 그러면 100프레임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와일문을 통해서 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IM쇼를 계속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27번은 ESC키로 종료를 하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료가 되고 나면 뭐 이렇게 해서 윈도우가 닫힐 거고요. 그러면 요 앞에 함수는 뭐냐? 조건, if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거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키를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 요런 키 입력, 마우스 왼쪽 버튼이 다운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인데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기능을 제가
사이클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 없이 그냥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그냥 보시고요. 네. 지금은 한번 보시고 다음 차수에 요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자세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미지 좀 많이 낙서가 됐으니까 좀 지워서 요 이미지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x, y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는 x, y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그 좌표를 얘기하겠죠. 이 윈도우에 여기 이런 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 큰 게 아니라 내 조그만 윈도우에 여기에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이벤트는 우리가 콜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벤트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인덱스로 사용되는 여기는 지금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거고 파라미터 우리가 이제 어떤 콜백이나 통해서 여기에 파라미터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드를 한번 해보시면 음, 네, 제가 사실 여기 코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지금 빼먹어서 여기에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콜백에서 먼저 네,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요 코드는 좀 접어두고 제가 다른 코드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코드가 있었네요. 네, 여기 요 코드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요거는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를 좀 더 보고 싶으면 요 컨트롤러에서 요걸 눌러가면 제가 저 들어가진다고 했잖아요.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관련해서 요만큼의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거 보시면 뭐 마우스 이벤트 중에 마우스 다운도 있지만 뭐 무브도 있을 거고요. 휠도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왼쪽 버튼도 있고 업도 있고 뭐 다운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벤트에 if문을 계속 if를 늘려가면은 다양한 것들을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어, 요거를 하나 복사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지금 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첫 번째 인자 여기를 눌러보면 다양한 설명이 있겠죠. 이미지가 있고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크기 그 다음에 컬러를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열려 있네요. 좀 닫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아가 보면 컬러를 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도형의 안에다 이제 색을 칠할 거냐 말 거냐를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의 검은색 윈도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 누를 때마다 마우스 누르는 것밖에 안 했기 때문에 키 눌림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원이 그려지는 걸 그 키의 원이 그려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보이시죠? 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떤 하나의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고요. 나중에 요거에서 이제 끄도 꺼지지 않죠. 왜냐면 폼 와일문이 돌고 있으니까요. 이때는 아까 저희가 키 입력해서 ESC를 누르면 종료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ESC를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주석들 첨부를 제가 또 지우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요거 움직임이었죠. 움직임을 하면 움직이면 이쪽 뒤에 이렇게 움직임이라는 게 계속 뜨죠. 움직임 요걸 가지고 조건을 만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뭔가 어떤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서 ESC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종료됐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앞에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안 갔던 부분들이 뭐냐면 어, 리드할 때 이런 인자들을 좀 가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봐가지고 앞에 부분 잠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그 아까 레나라는 걸 리드를 했을 때 요걸 한번 따라가 봤어야 되는데 안 따라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리드를 할 때 칼라로 리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 칼라로 그냥 리드를 하는 거,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얘도 요 정도를 지원하고 있겠구나. 여기에 뭔가 칼라 변환하는 뭔가 우리가 숫자 2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를 변환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컬러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방금 아까 사용한 건 뭐냐면 BGR2 그레이죠. BGR2 그레이를 사용한 거고요. 여기에 다양하게 뭔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칼라라는 그런 HSV 이런 것들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한번 사용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코드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PPT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아까 저랑 같이 실습을 해서 요거는 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 결과가 나왔고 요거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우리가 코드를 같이 실습을 하시면 이번 주는 끝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